두 번째 선생님 강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선생님은 정서적인 멘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선생님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많은 정보라든가 분석력이 대단히 뛰어나시죠. 다음 달에 학원 강의 시간표 깔아드릴게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기도원이 살 빼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도원이 저렇게 학습에 도움된다는 건 처음이네요. 자, 세 번째 선생님은 제가 수업하면서 봤을 때 어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냐면요. 20년 학원 생활에서 답안지 쓰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제가 저 선생님의 답안지를 보고 굉장히 크게 놀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거에 맞게 간단 명료하게 굉장히 답안지를 잘 쓰시더라고요. 앞에 선생님께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며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학습 전이에서 보면 형태 이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많이 습득하고 내면화가 되었다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장 나중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경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멀리 대마도 있죠. 옆에 있는 부산에서 올라 주셨습니다. 이지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이번에 경남에 합격했고요.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되게 몸들 바를 모르겠는데요. 이게 약간 저는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장수생이에요. 이번에 4수 만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아마 답안지를 실제 시험장에서 처음 서답형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적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좀 더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답안지 그리고 기출 분석 앞 선생님들이 정서적인 면, 분석, 학습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진짜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도 나름 장수생인데 선생님들한테 장수생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빨리 합격하고 나가는 방법을 그래도 여기 노량진에서 저는 진짜 4년 동안 있었거든요. 기간제를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노량진에서만 웬만한 강사 선생님들 강의 다 들어봤고요. 그 성향, 나름 분석하라면 다 가능해요. 시간, 돈 많이 투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서답형 답안지 쓸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출 분석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중점을 두고 또 시간이 된다면 2차 팁까지 제가 다른 지역도 최종에서 좀 떨어져 왔기 때문에 2차 팁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해볼게요. 이번 2017년도 논술 어떠셨어요? 전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스터디 할 때도 저는 그리고 강사님 쫓아다닐 때도 저는 정말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좀 귀찮게 할 정도로 계속 물어봤어요. 이게 맞니? 이게 저게 맞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이게 맞나요? 왜 이게 아니에요? 전 좀 따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고 이번 논술 문제 되게 당황스러웠죠. 배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진짜 논술에 딱 서론까지 쓰고 이 배점을 봤어요. 정말. 근데 근데 이거를 단 한 번도 놓치진 않았어요. 저 어떻게 했냐면요. 나름 그래도 논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좀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 문제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많이 연습을 했고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저는 연수까지 들었는데 선생님들 그리고 장학사님들 그리고 교육과정 만드신 분들도 연수를 오셔서 하는 말이 뭐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 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성취 기준 중요하고요. 너네가 너무 외우기만 해서 사례 적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그 사례에 관련돼서 그 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이제 계속 그렇게 출제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배점이 이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에 좀 더 치중을 하고 배점은 그냥 기본 어차피 저희도 알잖아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에 맞춰서 저는 맨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줄을 하나씩 다 치고 이걸 딱 만들어 놓고 1 하면서 2, 3, 4 이렇게 나와요. 딱딱 끊어 보시면. 그리고 안 끊어지신다. 그러면 괜히 뭐 그것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배점 보이시죠? 이 배점 가지고 그냥 바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막 보면 뭐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회적 통합 그냥 필요성 되게 그러면서 뭐 1점 배점 나온 대로 가지수라고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역할 4점이지만 2개 교사 나눠져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술 근데 여기에는 근거가 딱 있어요. 여기 내용의 근거에서 사회적 기술을 찾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 근거 그리고 여기 배점이 많았죠. 그리고 배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외웠던 그 단계하고 그 배점하고 안 맞죠. 그러면 그때 진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내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직접 교수, 그리고 모의, 장애 체험 이 2개를 하지만 단계도 나와 있었고 기대 효과. 저는 논술 하면서 아마 개요 짜는 데 시간 제일 많이 투자해요. 거의 그래도 저희 논술 막 시작하면 뭐 원래 60분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60분이지만 저희 연습할 때는 거의 50분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할 때든 이걸 할 때든 개요 시간을 거의 20분에서 25분. 이것만 잘 짜놔도 선생님들 글 쓰는데 핵심 내용만 글 내용 막 안 맞아도 그래도 뭐 이렇게 연결은 돼야겠죠? 그렇지만 핵심 내용만 들어가면 뭐 거기서 뭐 내가 이거 연결 안 맞니 조사 안 맞니 이거 잘 안 봐요. 핵심 개념만 선생님들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핵심 개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 적을 때도 뭐 필요성이잖아요. 그러면 뭐 상호작용 이렇게 적어놓고 뭐 여기 뭐 자아 뭐 형성 뭐 이런 거 저는 상호작용으로 했지만 다른 선생님도 이런 것도 독립성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한 가지만 적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적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배점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할할 때도 어떤 역할인지 어떤 교사의 역할인지 뭐 인교사, 최교사. 근데 인교사가 특수교사, 통합교사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 거기서 역할 딱 2가지씩 적어주시고 이게 제일 여기서 좀 점수를 많이 깎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적 기술 많이 알고 있죠 저희. 근데 여기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 있는데도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저는 한 번 정확하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막 시간 투자, 그래도 이거 하나 문제 풀고, 이거 문제 한번 읽고 이거 하나 풀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 놓으시면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하는 게 확 줄어들어요. 네, 그러시고, 그리고 직접 모의장애 체험 활동, 이거에서도 점수가 많이 깎였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직접 교수, 우리 대부분 4단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배점은 거의 이 한 문제에서 3점이에요. 직접 교수에서 실행 방법이라든지 기대 효과. 근데 여기서 3점밖에 안 줘요. 근데 여기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직접 교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 딱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딱 적으시고, 이 활동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것만 적으셔도 돼요. 그 단계 쭉 안 적으시고 핵심 단계만 적으셔도 다 점수 들어가요. 그리고 기대 효과 하나 적으시고, 그리고 모의장애 체험 활동도 다른 선생님들을 보셨을지도 모르는 게, 저는 이 단계, 이 실행 방법을 딱 명확하게 본 책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약간 저는 현장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는 좀 약간 방법이지만 내가 잘 정확하게 아는 그게 없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 예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계획할 때 우리 장애 체험 활동 계획할 때, 물론 기간제 하셨던 쌤들은 딱 명확하게 좀 잡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획할 때 우리 모의 체험할 때 계획할 때 어떤 장애 체험을 할 것인지, 자료도 준비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거기다 한번 적고, 그다음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각 장애 영역에 대해서 그걸 장애 체험 활동을 실행한다. 그리고 그 실행한 결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적고,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서론 결론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이제 한 거의 9월쯤 다가와도 자기가 서론에 대충 어떤 거 적겠다, 결론에 어떤 거 적겠다 세워놓잖아요. 그거 써도 돼요. 네, 그냥 이거는 책에 맞게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쓰시면 큰 별다른 실수 없고 하시면 거의 20점? 20점? 아니면 19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제가 특학은 이번 연도에 임지원 선생님을 들었는데, 저는 제가 누가 평가해주지 않으면 저는 좀 자아 존중감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전 누가 나한테 평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난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강사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답안지 제출하고 피드백 받는 걸로 저는 이제 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문장 관계 이것보다는 키워드에 중점을 둬서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문장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키워드는 다 들어가서 이 정도에서는 시험할 때는 별 다른 거 없겠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선생님들도 논술 체계가 바뀌셔서 저 시험 현장에서도 되게 당하는 선생님들 많이 봤거든요. 결코 당황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했던 것대로 그냥 여기 주어진 대로만 잘 쓰시면 선생님들 논술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논술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장수 선생님
오늘 합격자 설명회 들으면서 앞 선생님들 이 합격 설명회 저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 끝까지 들었으면 저도 장수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13년도 졸업을 해가지고 거의 14년도까지는 공부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노량진만 오면 다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강사분 거 듣고 그냥 그 강사했던 거 그냥 한번 보고 그리고 막 문제 풀어라는 거 풀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강사 강의 다 듣고 하면 노량진 오고 그럼 다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돈, 시간 투자를 하면서 뭐 이런 합격세 설명회도 듣고 노량진 와서 몸소 느꼈지만 제가 진짜 15년도부터 제가 거의 2차에서 좀 최종에서 좀 계속 미끄러졌어요. 그때 2014년도에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래도 깨우쳤던 게 기출 분석이구나. 모든 공통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기출 분석이구나. 근데 나도 나름 그 전에 기출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출 분석했던 거는 진짜 답찾기더라고요. 진짜 그냥 이 문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뭐 용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적었어요. 그냥 뭐 강사 선생님들 이제 기출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적었어요.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겠구나. 저 기출 분석하라면서 그러면서 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뭐 떨어지니까. 근데 정말 14년도부터는 기출 분석을 강사분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저는 같이 스터디하는 선생님이 한 말인데 기출 분석 이 정도 하는 선생님 없다고 그 정도까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그러니까 시험 만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죠. 그리고 우리 흔히 보는 강론서 쓰셨던 분들이 다 문제 내러 들어가시잖아요. 이 문제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우선 저는 초등교육과정 하면서 초등교육과정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양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마음 잡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진짜 2001년도부터 진짜 올해 뭐 2016년도까지 다 뽑았어요. 다 뽑아서 철하고 그래 교육과정 한번 해보자. 초등 안 되죠. 왜냐하면 교대 선생님들은 4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하면서 했는데 나는 대학교 때도 초등을 한 번도 강의 때 누가 나한테 초등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초등은 이거다 저거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 교육과정 정말 손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스터디하는 선생님이 초등 교육과정 이제 네가 기출을 너무 좋아하고 기출 분석 잘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네가 초등 교육과정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거를 잘하는 강사님이 있다. 그거 책도 잘 쓰고 하는 강사님이 있다. 그럼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기출 스터디 여기 보시면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 기출로 해가지고 OX로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초반 때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요즘 교육과정 보면 성취 기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 연수 들었을 때도 교육과정 이제 편제하신 분이 성취 기준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어느 한 교과라도 성취 기준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예시를 좀 달라고 해서 올해 제가 봤는데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이거를 내가 오늘 강의 4분 그러니까 윗쌤 강의를 듣고 내가 스터디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자기 평가할 때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도 가능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초등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힘들어요. 정말. 교대는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고 교육과정 시험 치면 되는데 특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공도 해야 되고 특과정도 해야 되고 주과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이제 강사분을 통해서 저는 뭐 윗쌤을 들었기 때문에 윗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로 선생님들이 3월부터 이걸로 점검을 하시면 진짜 초과정 뭐 성취 기준이든 강론서든 선생님들 그러니까 윗쌤 강의 듣고 선생님들이 그 강의 이후에 이거를 근데 미루시면 안 돼요. 하루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미루시면 아시다시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거나 뭐 전화 스터디도 있고 만나서 하는 스터디도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2015년도에도 성취 기준이 음악이 나왔잖아요. 저는 진짜 18년도에도 반드시 성취 기준은 진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초과정에 관련된 물론 특과정도 같이 해주시지만 그것도 같이 이제 기출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내가 윗쌤이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윗쌤이 그거 찾아내면 완전 좋아해가지고 뭐 밥도 사주실 거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시면 정말 초과정은 저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시 자료 주셨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특학이죠. 솔직히 말해서 중등은 초등 교육과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전공 뭐 교육학도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전공 특수교육학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는 교육학을 했었지만 지금은 전공이 이제 특수교육학만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뭐 특과정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중등은 정말 강론서 보면 이거 강론서 보고 저거 강론서 보고 웬만한 강론서는 다 가지고 있고 그 분석하고 그럴 시간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초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 장수생이지만 강론서로 공부한 거 없습니다. 저는 새길로 잘 빠지기 때문에 그 강론서 하나 보고 이걸 분석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기본 이론서로 제 나름 기본 이론서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 서브 잘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3개를 짬뽕을 시켰어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그 짬뽕을 기출에 근거해서 했어요. 진짜 선생님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린교환 의사소통 체계. 저 솔직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올해. 근데 저는 이게 2009년도 문제예요. 객관식이고 여기 딱 보면 문제 자체에서도 진짜 이 그린교환 의사소통 체계에 관련된 특징, 장점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우리 그린교환 의사소통 체계 할 때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구어가 전혀 발달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 보이는 학생에게 맞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특징이고 기대 효과예요. 답안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출 분석을 할 때 이거를 그대로 외웠어요. 기본 이론서도 있지만
어차피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고 그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가 안 외워진다. 뭐 그렇게 하면 이 예를 그대로 외우셔도 저는 왜? 어쨌든 이게 특징이고 효과니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나왔죠? 효과든 특징이든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시 자료예요. 그리고 지도 순서대로 제시된 것.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경 의사소통 책에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 우리가 보통 뭐 5가지도 있고 6가지도 있고. 근데 여기에 4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단계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우리 첫 번째 혹시 기억이 나요? 그림경 의사소통 책의 첫 단계 기억하세요? 단계? 예, 교환 개념 익히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환 개념 익히기가 나오죠. 단계죠. 교환 개념을 어떻게 알도록 지도해 주는 거, 이 예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 그림 교환 개념 익히기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물론 예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동건이가 아니고 학생으로 바꾸시고 원하는 카드를 교사에게 주어주면 해당 사물에 주어진 교환 개념을 알도록 지도한다. 이 활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리고 자발적 교환이죠, 두 번째가. 그럼 또 여기 키워드가 있잖아요. 자발적 교환. 근데 이 앞에가 다 설명이에요. 아마 서답형 할 때에는 물론 개념을 적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보다는 이제는 그 예시를 보고 그 예에 관련된 단계의 예시를 적으시오라는 게 나올 거예요. 아마 15년과 16년대 매개 전략인가? 네,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예시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냥 보통 선생님들 기출하는 거 보면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그냥 교환 개념 익히기, 자발적 교환, 그리고 문장 만들기, 문장 그림식별 그냥 그 단계만 적고 1, 2, 3 답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물론 강사분들 설명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하시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혼자서 기출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출제진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이전 거지만 객관식이고 이전 거지만 거기에 대한 예시 이거대로 그 서답형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이거 그 예고 일반화 우리 일반화 되게 잘 나오죠. 이 일반화 관련된 거죠. 우리 유지도 있지만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있죠. 이거 교육과정과 관련돼가지고 예전에 문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현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서답형으로. 그때 이 지원 방안에 저는 만약 문제를 이제 만약 출제자가 된다면 지원 방안에 관련돼서 예시를 적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들었던 게 이게 답이에요. 진짜 예로 적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 그렇게 우리가 출제될 때 이 출제대로 그대로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신경 써? 이렇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알지만 내가 이거에 관련돼서 이 예를 적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 시험에 관련돼서도 얘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적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앞 선생님이 이제 서답형 자료를 보여주셔서 저는 객관식 자료만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2009부터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그나마 최신 거니까. 근데 2008 거기서 현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정말 시간이 되신다면 그것도 예전과는 정말 다른 이론이 많지만 그 문제에서 현재 이론을 접목시켜서 문제는 충분히 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처럼 기출 분석을 진짜 해집어라 이렇게까지는 그거는 선생님들이 맞으시면 하시면 되지만
그게 뭐 아직 공부 방법이 없거나 그리고 기출이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답안지 항상 나는 시험 문제를 잘 적고 냈는데 점수를 받아보면 막 왜 이렇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서답형이니까. 그럴 때는 우선 기출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썼는데 를 한번 보시고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론 인강 선생님들도 계시죠? 강사분들 괴롭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찾아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히 돈 냈잖아요. 그 돈 뽑아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뽑아낼 수 있는 만큼 활용하세요. 정보도 솔직히 노량진 저 진짜 되게 거짓말 뭐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노량진을 후반 때 올라오는 게 강사분들 뭐 초반 말에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량진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님들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그분들은 어쨌든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저는 이제 객관식 전공을 객관식만 가져와서 좀 설명하는데 다른 이제 서답형이라든지 이제 2차 있었을 때 논술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메일 주소 띄워드릴 거거든요. 예, 사람 좋아하고요. 괴롭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저 괴롭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윗쌤보단 제가 좀 인상이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 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앞 선생님들은 이제 경기셨잖아요. 물론 노량진 계시는 분들은 이제 경기도 많이 치실 텐데 다른 이제 뭐 일부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2차는 정말 발품 팔듯이 이제 합격생들이든 이제 기간제 하셨던 분들은 거기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선생님들 많이 활용하세요. 무조건 찾아가고 무조건 시연 보이는 거 그리고 동영상 찍은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 또 동영상 찍어오면 그 정도 안 나와요. 막 완벽하게 안 나와요. 단지 이제 이거는 시험 됐을 때 이거에 관련된 이제 평가 체계가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선배님이든 이제 합격생이든 아니면 주변에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 요즘 평가원 문제 보시면 저 되게 당황했는데 예전 이제 2016년 때는 수업 시련을 도입부터 활동 1까지였어요. 다들. 근데 그때 경기도는 달랐죠. 경기도가 활동 1, 2, 3이었어요. 근데 올해 저는 그래서 작년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뭐 도입 활동 1까지다. 왜냐면 저 이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최종에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래도 2차는 결혼도 있고 나도 도입부터 활동일까지 수업 실현해서 솔직히 1점 이상으로 깎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막 준비를 하고 갔는데 웬걸 작년에 경기도 활동 1, 2, 3 했는데 올해 동기유발부터 활동 1, 2, 3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료도 정말 디테일하게 활동 동기유발에선 이 자료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 동기를 유발시켜라. 그리고 이야기 자료를 이번에 국어가 수업실에 나왔는데 국어 자료, 이야기 자료 중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활동 1, 2, 3을 하고 그리고 학생 이름도 다 주어지고 그 학생 특성도 만만치 않았어요. 진짜 되게 당황했거든요.
한 번도 거의 딱 한 번 해봤어요. 진짜 활동 1, 2, 3을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했다고 그래도 학생 특성 자료는 무조건 활용을 하자. 안 까먹고 활용을 하자. 물론 시간 내 시간이랑 이렇게 딱 3가지 하고 들어갔고 시간은 약간 오버되긴 했어요. 마지막 이제 활동 3은 이거였습니다 할 때 종이 올렸기 때문에 시간은 약간 오버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학생 특성을 빼먹진 않았어요. 학생 특성 그리고 제시된 자료는 그래도 까먹을 거니까 진짜 활동 1, 2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만 솔직히 그것도 못하는 선생님들 정말 많아요. 경남은 이번에 이게 타면 좀 그렇긴 한데 한 분이 구3까지 하고 둘째 날 수업 시간에는 한 분이 구3까지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구3 다들 그러니까 선생 2차 준비하는 것도 우리 다들 도입부터 활동 1까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선생님 당황해 하셨다고 하고 정말 도망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두려울 필요 없는데 다들 수준 비슷하고 다만 거기서 요구하는 것만 다 들어가도 수업 시간에 안 깎이고 물론 시간까지 하면 제일 좋고요.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시간 때문에 솔직히 2점이 깎였거든요. 그리고 지도안. 저 최종 그때 제 앞에서 문이 닫혔어요. 그때 제가 지도안이 남들은 거의 만점 받거나 1점 받거나 하는데 저는 4점이나 깎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간제 경험도 없고 한 번도 수업 실현을 지도안을 짜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 실습 때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안 어떡하지 하면서 막 했는데 역시나 지도안 피드백 해주시는 분도 했는데 막판에 이제 피드백 받게 넌 지도안은 그냥 그래 시간 내일만 적고 그냥 목표만 적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안 점수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떨어졌고 올해 막 이렇게 지도안을 봤는데 보통 지도안 할 때 백지로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정말 지도안 그러니까 60분 준대 지도안 앞뒤로 2장을 줘야 정말 도입 다 적혀 있고요. 활동 뭐 할지, 활동 1 뭐 할지, 활동 2 뭐 할지, 활동 3 뭐 할지 정리 적혀 있고 정리 안 적혀 있고 그리고 평가 그리고 학생 특성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 여기에서 협력과 협동학습이 보여야 한다 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연습을 할 때 보통 백지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료 유의점 이렇게 할 때 우리 자할 때 이렇게 하고 유의점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자료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유의점 할 때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됐어요. 이거 안 지켜지면 그러니까 주어진 게 정말 많았어요. 백지로 이때까지 연습을 했는데 여기에 다 맞춰야 된다. 네, 이번에 저희 경남 지도안 점수 진짜 많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습 목표도 주어지는데 주제도 다 주어져 있는데 학생 특성이 정말 애매해요. 수학인데 원이에요. 우리 학생들 아시다시피 이게 동그란 모양 이런 거 말고 있는데 그때 요구하는 게 누름못해서 원 그리는 거. 그러니까 누름못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중심 이게 있어야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원을 만드는 활동. 근데 특성이 자폐였고요. 네, 정신지체인데 애가 손 사용을 못해요.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적어야 되더라고요. 저 진짜 지도안 4점 깎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저는 이제 논술하면서 기출하면서 활용하는 거 나름 자신이 있어서 그래 주어진 거 나는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래도 이번 활용을 해서 적었는데
다들 이번에 경남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뭐 4점, 5점 막 다 대부분 깎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1.8점 깎였어요. 이게 하는 게 제 자랑은 아니고 선생님들 1차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 2차에서도 반드시 활용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1차는 1차, 2차는 2차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뭐 나름 이제 뭐 맞춰서 문제 풀어보는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기출도 열심히 해보시고 네,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면접. 저 되게 뻔뻔하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저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고 사람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걸로 되게 풀었어요. 그래서 구두인출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남한테 약간 뻔뻔하게 나 오늘 괜찮지 않아?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선생님들 앞에서 전 좀 말할 때 뻔뻔했어요. 면접은 뻔뻔하면 돼요. 정말. 그리고 이제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답형에서 제일 어려운데 즉답형 물어보는 거 뻔해요. 교사상, 자기 자신의 교사상, 그 사례에서 자신의 교사상을 빗대어서 말해보는 거. 그리고 교사의 인성 자질 물어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답을 준비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답을 선생님, 그 면접관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게 할 말 다 하고 오느냐. 그게 면접 진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항상 3명으로 가정을 하고 면접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면접관이 5명이세요. 그리고 제 앞에 진짜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니 하는 거 봐봐봐. 난 뭐 이러면서 진짜 포스가 저 웬만해서 포스 안 눌리는데 그분 앞에서 포스 눌려가지고 덜덜덜 떨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상형 할 때 덜덜덜 떨었어요. 원래 구상형 하면 제가 답 쓴 거 그냥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고 이렇게 대놓고 보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보고 이렇게 읽으면 점수 안 깎여요. 근데 내가 답 적어놨는데도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만. 또 그분 외에는 또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떨다가 그래 인생 뭐 있나 이러면서 하고 그래 즉답형에서 이렇게 그 덜덜덜 그분 앞에서만 그분 볼 때만 약간 떨었고 다른 분들 앞에서는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답형 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말을 못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내에. 왜냐하면 포스 장난은 진짜 가보시면 포스가 다들 캐릭터가 있고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약간 봐주셔야 하는데 이분들은 나를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은 나를 합격시키기 위한 선생님들,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위원이 아니다. 그러고 저는 정말 이렇게 진짜 솔직히 즉답형은 제가 한 말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래도 저는 시간 내에 제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인성 자질 물어본다고 했죠. 저는 그때 마지막 인성 자질을 인내, 협력, 그리고 배려 이렇게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사가 된다면 이런 자질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뻔뻔하게 그러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네, 저 면접 네 이제 박수 준비하시고 저 만점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네 보면 저 진짜 많이 울기도 울고 진짜 여기 뛰어내리고 싶기도 했고 진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합격은 노력도 아니지. 노력 플러스 운이에요. 솔직히 운도 있어야 돼요. 근데 나한테 멀리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가까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아니면 누가 돼? 나는 합격하고 나는 교사로서 자질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선생님들도
이거를 4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고 하고 싶은지 저도 압니다. 진짜 선생님들 정말 멀리 있잖아요. 정말 가까이 있고 내가 그것만 넘으면 저 뭐 남들 명함 뭐 대기업 필요 없어요. 교사 딱 달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세 분 선생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두 분 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쌍방이. 방금 우리 이 선생님께서 하나 오류를 범하셨는데, 뭐 질문하는 거 강사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죠? 어쩔 수 없이 웃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저도 몰랐는데 하면서 이제 그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학교 가시면 질문하는 애들이 창의성이 많다 그러죠. 교사들은 지능이 높은 애들을 좋아하지 창의성이 높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